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주요 쌀 생산국들이 쌀 수출에 주춤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 수출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쌀 소비 감소로 근심이 깊은 쌀 산업에 수출이 새로운 활력소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우리 쌀 수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주요 쌀 수출국들이 수출을 중단하면서 생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 쌀 수출량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쌀 수출량은 2,419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84톤을 기록한 데 비해 35% 증가했습니다. AT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쌀 수요 확대가 우리 쌀 수출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홍콩 등에서 식량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며 우리 쌀에 대한 외국 시장의 관심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 밖에 중동 지역과 몽골, 말레이시아 등 새로운 시장도 개척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AT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미국으로의 우리 쌀 수출량은 556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0톤을 수출한 데 비해 117%나 증가한 겁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해에서 쌀 수요 증가가 컸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재기 현상으로 이제 한인마트 등에서 이제 쌀 수요가 급증을 했고, 우리 쌀 수출 확대는 국내 쌀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쌀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국내 시장에 새로운 수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국내 쌀 시장에서 수급 불일치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이는 결국 쌀값 하락을 불러와 농가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비축제도 등을 통해 쌀값 지지에 나서고 있지만 수급 균형을 맞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쌀 수출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출을 함으로 해가지고서 내수 시장 안정화도 되고 앞으로 다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다 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쌀 시장 단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쌀 해외 판로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등 새롭게 확장한 우리 쌀의 판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정부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잇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지금 공급 과잉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해외 수요, 수출 수요 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금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한국 쌀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급성장 중인 우리 쌀 수출이 쌀 시장에 활기를 불러올지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귀농 귀촌 인구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귀농을 오래 준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귀농 귀촌 인구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귀촌 인구는 약 46만 명으로 전년도의 49만 명보다 약 6% 줄었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는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해 2017년 정점에 이른 뒤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19년 이례적인 총 인구 이동의 감소, 혁신도시 지방 이전 완료, 1인 가구의 이동 증가, 그리고 신중하게 귀농하는 경향,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귀농을 선택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확대됐다는 설명입니다. 가구주가 먼저 이주한 뒤 가족 구성원과 합류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 1인 귀농 가구 비중은 72.4%로 증가했고 임대 농지를 활용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인 귀농인도 늘었습니다. 다만 저밀도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베이비 부머 세대를 비롯한 은퇴 연령층이 증가하는 만큼 귀농 귀촌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실제 지난해 60대 귀농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2%포인트 증가했고 30대 이하 귀촌 가구는 0.5%포인트 늘었습니다. 올해는 귀농 귀촌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총 7,60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 기촌 교육을 실시하고 1,600명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망한 청년 창업농들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영파머스 펀드를 금년 내에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지와 주택 지원도 강화됩니다. 농지은행이 유휴농지를 조사 발굴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맞춤형 농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1,811억 원 증액된 6,46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또 빈집을 수리해 임대하는 귀농인의 집은 신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귀농 기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올해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돼지고기와 밤은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에 모두 선정됐는데요.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을 권수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FTA로 인한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돼지고기와 녹두, 밤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인해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90%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하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FTA 이행 지원센터가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수입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가 36.8%로 가장 높았고 녹두가 23.1%, 밤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입 기여도란 FTA 체결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목별 가격이 하락한 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이 수입 기여도가 높을수록 FTA로 인한 가격 하락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 FTA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는 돼지고기와 밤이 선정됐습니다. 폐업 지원 제도는 폐업하려는 농가에게 3년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투자 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와 재배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는 돼지고기의 경우 폐업 지원 시 지급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상한은 개인이 3,500만 원, 법인이 5천만 원인데 이에 해당하는 출하 마리수만큼 폐업 지원 지급 상한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이후에도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경우는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단가가 나오면 지급 단가에 맞춰서 산출된 출하 마리수 기준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상한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는 9월 26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양돈 농가에 대해서만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의 재배지가 서로 다를 경우 면적이 가장 큰 생산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토지 소유자와 실제 재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된 농산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6월 29일부터 7월 말까지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는 8월에서 9월 서류 및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경에 결정됩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달걀 이력제 시행 유예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을 미룬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중 규제를 주장하는 업계와 정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고한 달걀 이력제 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7월 1일부터 달걀 이력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유예 기간 연장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시도 및 관계기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달걀 이력제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력제 시행에 있어서 업계와 정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달걀 유통단체와 생산자 단체는 그동안 달걀 이력제가 기존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와 중복된다며 시행을 반대해왔습니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달걀 포장지에 이력번호 12자리를 표기해야 하는데
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이미 난각에 표기된 산란일자를 바로 알 수 있어 이중규제가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계란 이력제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식약처의 난각 표시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중규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반면 농식품부는 이력번호 조회 과정에서 산란일자가 표시되지만 난각 표시제는 생산 정보를 담고 있고 달걀 이력제는 유통 정보를 담고 있어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입장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는 연장된 유예 기간이 끝나도 달걀 이력제 시행에 대한 반대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달걀 이력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달걀 유통 과정에서 산란일자가 아닌 유통기한 중심으로 표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달걀을 고를 때 주로 유통기한을 중심으로 신선도를 판단해서입니다. 과거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달걀 포장지에 표기돼 있고 유통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중심으로 재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복지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충북 진천군,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 실시됩니다. 이번 사업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던 기존 지자체, 민간 식사지원 서비스와 달리 저소득층을 포함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현재 기준 중위소득 160%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478만 7천 원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주 3에서 5회 공동 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저작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유동식을 포함한 완전 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영양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영양사 등 전문 인력도 함께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업 참여자들은 영양 상담과 월 1회 맞춤형 영양 관리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한편 식사, 영양관리 시범 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소득에 따라 월 최대 6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영양 개선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효과성을 인정받는다면 추후에 전 지역 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 개체 증가 및 여름철 포획 여건 변화에 대응해 포획장을 확대 설치하는 등 야생 멧돼지 포획 효율 강화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ASF 양성 개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경기 화천군에 포획장을 추가로 설치한 후 단계적으로 포획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멧돼지 이동 통로에 포획틀, 포획 트랩 설치를 확대하고 먹이 공급 등의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해 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합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경영회생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금의 상환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농협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민 소득을 보전하고 로컬푸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로컬푸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울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10개소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출하 수수료를 3% 인하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약 2억 7,400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싱가포르와 돈육 가공품 수출을 위한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돈육 통조림 5만 캔을 오는 30일 싱가포르로 첫 수출합니다. 두 기관은 오는 30일 5만 캔을 시작으로 연간 100만 캔의 돈육 통조림을 싱가포르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두 기관은 통조림 외에도 다른 돈육 가공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다른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품목이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입맛 없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인 쪽파가 있다면 특별한 반찬이 안 부러운데요.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여름 입맛은 물론 건강도 채울 수 있는 쪽파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뿌리부터 줄기까지 버릴 것 없이 쓰이는 파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념 채소인데요. 그중에서도 쪽파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에너지를 보충하는 강장식품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쪽파는 비장과 신장을 좋게 해 기운을 북돋고 피로를 이기게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쪽파의 알싸한 맛과 향을 내는 알리신은 살균, 항균 및 항암에 뛰어나며 양질의 아미노산인 글루탐산과 아스파탐산은 뇌세포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쪽파는 대파에 비해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쪽파 속 칼슘 함유량은 대파의 3배, 비타민 K는 일일 권장량의 무려 175%에 달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쪽파는 철분, 비타민 A와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고 마늘과 같이 독특한 냄새와 알싸한 맛을 내는 유황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은 항산화 활성이 강해서 혈전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수술 후에 혈액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너무 과량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쪽파와 실파는 모양이 비슷해 같은 종류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뿌리를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파는 대파로 커가는 중간 과정의 파로 뿌리가 가늘고 좁습니다. 반면 쪽파는 파와 미니 양파를 교잡한 품종으로 뿌리 쪽이 둥글고 도톰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쪽파는 대파보다 맛이 순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적어 김치나 파전, 무침 요리까지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파김치를 많이 해서 먹고요. 이제 그 파김치가 익게 되면은 이제 배추김치하고 또 다른 맛이 나서 볶음밥에다가 넣어서 이제 활용해서 먹기도 합니다. 쪽파는 살짝 데치기만 해도 훌륭한 밥 반찬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통통하게 씹히는 맛이 좋은 쪽파 강회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손질한 쪽파를 30초 내로 빠르게 데쳐줍니다. 데쳐낸 쪽파를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알맞게 짜냅니다. 데친 쪽파 2-3개를 한 번에 잡고 돌돌 말아서 모양을 만듭니다. 고추장과 식초, 설탕, 마늘, 참기름을 섞어 만든 초고추장과 곁들이면 아삭아삭 씹는 맛이 좋은 쪽파 강회가 완성됩니다. 쪽파는 물에 닿으면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쪽파를 보관하실 때는 흙을 잘 털어낸 뒤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